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 본 건요. 인터넷 바이크 커뮤니티죠. DC 바이크 여행 갤러리에 올라온 글 하나입니다. DC 바게료? 거기 또 어떤 이야기가? 네, 이 오토바이 렌트 관련해서요. 본인이 좀 겪거나 보셨다고 주장하는 약간은 우려스러운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렌트 관련 문제라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글 내용을 쭉 보면요. 처음에는 특정 인물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핵심은 소위 사기 렌트라고 이분이 부르는 수법, 여기에 대한 고발입니다. 사기 렌트요? 글쓴이 주장은 이래요. 일부 렌트 사업자들이 이제 동호회 같은 데서 라이더들한테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커뮤니티 통해서요? 네. 처음에는 뭐 S1000RR 같이 좀 비싼 바이크 한 대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한대요. 신뢰를 쌓는 거죠. 일단 관계 형성이 먼저군요. 표현이 재밌는데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잘해준다고 하네요. 막 그렇게요? 하하, 그렇게까지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군요. 신뢰를 딱 얻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에 따르면 그 다음엔 이제 사고 났을 때 보상을 더 잘 받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바이크 소유권, 그러니까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또 렌트용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한다는 겁니다. 아, 명의 이전에 보험 가입까지. 네, 맞아요. 특히 그 보험 조건 중에 누구나 운전 가능하도록 설정하라고 한다는데요. 아, 누구나 운전이요? 그건 말 그대로 운전자를 딱 정해놓지 않으니까. 아무나 운전해도 이제 보상이 되는 조건이죠. 이때 막 내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다. 사고 나면 너는 보상만 잘 받으면 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심시킨다는 주장이에요. 달콤한 말이네요. 예를 들어서 뭐 08년식 R1처럼 연식이 좀 된 바이크 소유주들이 타겟이 되기 쉽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고 나면 수리비 부담 같은 거 좀 덜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여기서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명의는 그 사업자에게 넘어갔지만 실제 운행은 계속 원래 주인이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글쓴이 주작에 따르면요. 만약에 원래 주인이 혼자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 그래서는 지 혼자 깐다고 표현했던데 그런 사고를 내면요. 네, 혼자 슬립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러면 렌트 사업자는 와서 아이고 어떡하냐 위로는 해주는데 실제 수리비는 결국 원래 주인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명의는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아,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진짜 심각하다고 글쓴이가 지적하는 건 다른 차랑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차대차 사고가 났을 경우예요. 차대차 사고면 보험 처리가 복잡해지죠. 이때 렌트 사업자 명의로 상대방 보험사의 수리비를 청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휴차료라는 걸 청구해서 이익을 챙긴다고 주장해요. 휴차료요? 아, 그 렌터카 사고 났을 때 받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사고 때문에 이제 바이크를 운행 못하니까 그 영업손실 보상금, 뭐 그런 개념인데 이걸 청구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렇죠. 합법적인 렌트 사업이라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긴 한데 이 글의 주장은 이게 실제로는 영업 목적의 렌트가 아닌데도 명의만 빌려서 이런 이익을 취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원래 주인한테는요, 수리비의 일부를 떼어주고 불만을 좀 잠재운다고 해요. 아, 오히려 뭐 돈이 좀 생겼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심지어 사업자니까 헬멧이나 재킷 같은 용품들, 이런 걸 도매가로 사와서 원래 주인한테는 내가 싸게 해줄게 하면서 실제로는 마진을 붙여 파는 그런 부가 수익도 올린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허허, 정말 체계적이네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가 한번 딱 만들어지면 원래 주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스템의 일부가 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여기에 또 끌어들이는 역할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글쓴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면서 렌트 보험에 맞들려서 한몫 챙기려는 마귀가 되어 있다. 이런 상당히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마귀라는 표현까지 상당히 격앙되어 있네요. 근데 글쓴이 본인은 이런 방식에는 절대 가담한 적이 없다고 딱 선을 그으면서요. 특히 바이크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발인이들 한테는 렌트는 정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죠. 잘 모를 때 당하기 쉬우니까요.
네. 마지막 말이 인상적인데 렌트해서 슬립할 바에는 바이크 푸어가 낫다. 이렇게 끝맺어요. 슬립은 뭐 아시겠지만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고 바이크 푸어는 가진 돈 거의 다 바이크에 쓰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하게 렌트할 바에는 차라리 좀 무리해서라도 내 바이크 사서 타는 게 낫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물론 이 글은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주장이고 경험담이 담긴 내용입니다. 일반화하기에는 어렵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역시 오토바이 소유권을 넘기거나 복잡한 보험 계약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아는 사람과의 관계,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일수록 그 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뭐 바이크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 하나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정보를 접하시든 최종적인 판단은 항상 당신의 몫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바이크와 관련된 어떤 결정이든 내리기 전에 잠시만 멈춰서서 만약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는 습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나중에 큰 위험을 막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만장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